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06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심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큰 특징이 없이 뭐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크게 하락하지도 못하면서 또 심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거의 뭐 1.7% 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2%에 육박하는 수치죠. 장기채 금리가 거의 2%가 안 되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또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발동을 해서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경계심의 장을 어느 정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돈 거의 2,4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추가 부양책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어떤 그런 경계감이 굉장히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 한마디로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돈이 엄청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뭐 단기적인 관점이 크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데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랄까 성장성이 있는 뭐랄까 그런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성과 기대심이 큰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의 기대심이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이나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한 아무래도 미래가 기대심이 크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고퍼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움트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큰 기대심 있는 주식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만약 거기에 투자된 자금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회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치명상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경계심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염려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좀 어렵다. 라고 아마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지금 상황들이 지금 추가 부양책을 썼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관망세가 점점 짙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뭐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라는 게 한마디로 저금리에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한마디로 뭐 안정적이지 않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심심한 장세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때 또 81,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한 800원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술주 중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여파로 삼성전자도 뭐 그게 지금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투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자금이 확 들어와 줘야지만이 또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금이 지금 들어오기가 지금 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거기에다 또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또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방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8만 원 밑에 가격에서는 충분히 뭐 삼성전자의 어떤 고배당이라든지 뭐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거의 2달 동안을 8만 원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장세에는 믿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밖에 없죠. 한마디로 뭐 기대심이 큰다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실적도 받쳐주는 데에다가 거기에다 배당도 많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금리의 영향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어떤 기회를 가지고 기회다 생각하고 분산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모아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에도 연결이 돼서 올해도 뭐 충분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시장이라든지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 많게는 뭐 11만 원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